자,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를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고 합성함수 극한법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치환을 하라는 뜻인 거야. 좀 무리긴 해. 근데 한번 해보자. 치환을 쓰라 했으니까 치환을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합성함수니까. 그러면 x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4로 가지? 그지 않냐? 그럼 얘도 치환해. 얘도 치환하면 돼.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x 삼성에 마이너스 2x를 x라고 치환해. 그러면 x가 2로 가면 이게 8 되고 이게 4 되니까 t는 2로 가는 거지.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풀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아마 서술형을 쓰면 이렇게 적어야 될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럼 적어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t는 4로 가는 거고 s도 4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적는 건 문제 없어. 이건 원래 맞는 표현법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원래 이렇게 적는 거야. 이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 ft를 처리하라는 거야. 이것도 처리할 거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t가 4로 갈 때의 얘의 극한에 관한 설명이 여기 있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x가 있으면 x가 4로 가면 x에서 4를 빼란 얘기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t가 4로 가는 거니까 t에서 4를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 극한이 얼마로 처리가 돼? 얘는 극한 6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나 뜨시고 니 맘대로 했으니까 다시 곱하기 해줘야겠지. 이렇게 하자는 뜻이거든. 어서와 동영이 들어와. 자, 그 다음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fs거든. fs. 그러니까 fs도 마찬가지야. s가 4로 가는 거니까 얘도 처리를 하려면 이걸 쓰라 뜻인 거야. 그래서 x 빼기 4를 나누라 뜻인 거야. 그럼 네 마음대로도 s 빼기 4를 나눴으니까 s 빼기 4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처리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함수 f의 정체를 모르는 거니까 이런 함수를 정리할 때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얘가 극한 6이잖아. 얘도 극한이 6이잖아. 그럼 얘의 극한만 처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해? t를 원상복귀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느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원상복귀 하면 돼. t x제곱 s 이렇게 이 극한을 다시 풀면 되는 거야. 이건 66 같은 거니까 없앤 거거든.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 풀이가.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이야. 너무 기술적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만약 서술형에 나온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난 이렇게 푸는 걸 원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풀기 원한다면 이 극한을 읽을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이 극한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극한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자. 우리 극한 해석의 출발은 극한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 극한 해석의 출발은 항상 뭐가 되냐면 대입하고 관찰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x에 4가 들어가잖아? 여기 4가 적힌다는 거야. 4가 적힌다는 거지. 여기 0이 적히잖아? 이걸 읽는 게 아니고 0이 자꾸 읽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거든. 만약에 이럴 때 쳐봐. x가 2로 가는데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얘가 4가 되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볼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럼 이걸 만약에 4를 넣었을 때 0이 4가 되고 여기 0이 된다. 6이라 읽는 친구들은 여기 2를 넣으면 4가 되고 2를 넣으면 0이 되니까 얘도 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자,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이구야. 그렇게 숫자를 읽는 뜻이 아니라 여기 4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얘랑 얘의 관계를 읽는 거야. 관계. 어떤 관계가 있어? 4만큼 빠지는 관계가 있지. 그럼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 4가 적혀 있을 때 그 x랑 4만큼 빠지는 숫자가 적혀 있는 이런 틀에서는 이게 6이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이렇게 무식하게 풀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푸냐? 자, 보자고.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자, fx 제곱이 있어. 그 다음 fx 세제곱 빼기 2x가 있거든. 근데 지금 얘가 분명히 x가 2로 가면 얘가 어디 가까워져? 그럼 이게 네가 이런 대로 해. 4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여기 0이 따지지 말고 4에서
그 숫자에서 뭐를 뺀 거.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럼 여기서 4만큼 뺐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6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x가 4로 갈 때 얘가 4가 되고, 거기서 4가 빠지면 6이라며. x가 2로 가면 얘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똑같은 숫자가 되고, 4를 빠졌으니까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럼 얘도 6인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치환이랑 같은 말이야. 이게 아까 했던 행동 그대로 한 거야, 내가 그냥. 아까는 이렇게 적었을 뿐이라고. 너무 딱딱하잖아. 마찬가지 여기 봐봐. x가 2를 넣어봐.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4가 되거든? 그럼 저기 뭐라 했냐면 여기 4가 적혀 있고 그 숫자랑 똑같은 걸 4를 빼면 6이라 했거든. 그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 숫자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4를 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또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나눴으니까 다시 나누죠. 이게 치환이랑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극한이 6이고 이 극한이 6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이 극한만 풀면 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치환이랑 같은 거야. 이게 치환. 합성함수를 이런 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합성함수 극한을 쉽게 풀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극한이 만약에 3이라 쳐.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어떻게 하지? x-1분의 fx 극한이 6이라고 쳐.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극한을 풀라. 이런 문제 안 풀어봤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이런 문제, 그지? 이게 합성함수에 관한 대표적인 얘기거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지? 교과서는 이걸 t로 치환하라고 돼 있거든. 한번 풀어봐. 연장에다 한번 풀어볼래?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나 어떻게 풀어? 치환해서 풀어도 돼. 근데 치환해서 푸는 것도 맞아. 한번 풀어볼까? 치환으로? 자, 치환으로 푼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지. 얘를 치환하는 거지.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fx를 t로 치환하면 자, x가 1로 가면 이게 f1이 되는 거잖아. 그치? f1. 근데 지금 이 극한이 6으로 수렴했으니까 f1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를 t로 뒀을 때 x가 1로 갈 때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빵이 되겠지.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으면 리미트 x가 1로 가면 t는 빵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ft가 되고 이제 풀겠다는 거야. 그럼 t의 식이니까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x랑 t랑 별거 차이 없거든. 근데 이게 x가 0이 되면 여기 똑같은 숫자가 적히면 3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t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똑같은 숫자가 적히면 이게 3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뭐 해준다? x 빼기 1분의 t를 하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교과서 풀이라고. 자, 그럼 얘는 극한이 얼마가 되지? 3이 되지. t가 0으로 할 때 극한이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이잖아. 그 다음 이건 t를 다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풀고 있는 거 아까 치환할 때랑. t를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지, fx로. t가 fx였으니까. 그럼 x가 1로 가는 순간 x 빼기 1분의 f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3이 되는 거지. 아, 잠깐만. 6이 되는 거구나. 밑에 걸 써야 되니까. 이건 6이 되는 거지. 그럼 최종 답이 얼마야? 자,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딱딱하단 말이야. 자, 우리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읽어야 돼. 자, 읽어보자. 읽어볼게. x가 1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으로 갈 때
이 괄호에 0으로 가는 숫자가 있을 때 얘랑 똑같은 게 있으면 극한이 3이라는 뜻이거든. 의미가. 그럼 봐. 얘가 지금 x가 1로 가는 거잖아. x가 1로 가면 fx가 어디 가까워져? 위에 걸 봤을 때?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x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 거나 x가 1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 거나 어차피 0으로 간다 했으니까. 그럼 이게 F0 꼴이잖아. F0. 이건 F1 꼴이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랑 똑같은 게 적혀 있으면 3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식을 변형하면 F에 fx가 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적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자, 이게 치환이란 말과 실제로 같은 말이야. 완전히 같은 말이야.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현재 말듯이. 그럼 얘 극한이 얼마가 되고? 0, 똑같은 거. 똑같은 말이잖아. 0, 똑같은 거. 0, 똑같은 거. 3인 거지. 이게 3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x 이거 뭐 이거니까 6이 되는 거니까 최종답은 18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겠지. 그죠? 의미를 따지면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치환이란 말의 근본적인 이야기가 이렇다는 말을 이해를 한다고. 자,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해볼 문제가 선생님 프린트 잠깐 볼까? 프린트 잠깐 봐봐. 나눠준 프린트. 나도 못 받았냐? 네가 못 받았지? 잠깐만 기다려. 갖다 줄 테니까. 자, 잠깐 프린트 보면서 하고 갈게. 자, 선생님 프린트 보면 1번 문제를 잠깐 보면. 자,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수렴의 극한은 말이야. 수렴하는 극한이 나오게 되면, 이런 수렴하는 극한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잘 쓰라는 거야. 뭐, 분모가 빵이면 분자가 빵이 된다. 뭐, 이런 극한적인 성질. 그것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평이동, 대칭이동 또는 치환도 잘 써야 돼. 치환. 합성함수일 때 말이야. 합성함수일 때. 이런 평이동, 대칭이동, 치환에 관한 이동, 이런 것도 잘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 봤을 때, F1이 0이고, fx가 x 빼기를 인수로 가진다. 그렇게 푸는 것도 맞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이런 걸 풀 때. 막 그렇게 문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F1이 0이니까, 뭐 F1이 0이고, fx가 뭐 인수를 가지는데, 뭐 이렇게 푸는 게 그게 나중 이야기야, 나중 이야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같다는 걸 이용할 줄 안다고.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얘도 수렴하는 극한이고, 얘도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이 둘을 나눗셈을 해도 여전히 극한이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수열이 아니지. 이 함수의 극한을 얘로 나누면 이게 날라가거든? 그 뭐라 적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1이 되는 거지. 이 극한이 3이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게 있을 때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사용해서 두 개를 짬뽕을 잘 해야 돼. 동일한 게 있을 때 짬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얘가 합성함수니까 물론 얘를 치환해도 되지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빵이 되면 얘도 빵이잖아? 둘은 같잖아?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 x가 3이란 말과 완전히 같은 말이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평이동으로 봐도 돼. 평행이동.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요것도 함수잖아. 이게 gx면 gx-1이면 이게 gx거든. 그러니까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식이 이뻐지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만큼 평이동하면 되는 거지. 이런 평이동을 잘 써야 돼.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 무슨 뜻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얘를 푸는 거야 그냥. 그럼 이거 모양을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겠어? x로 나누면 심플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자, 그럼 여기 관련된 문제 한 개 풀어보자. 자, 선생님 프린트 보면 2번 문제가 있을 거거든.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어떻게 풀어간지.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거는 선생님이 2024년도 수능 대비해가지고 모의고사 썼던 문제야. 지금도 고3들 우리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3들 너희들 나중에 고3 되면 너희들 모의고사 문제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한번 해봐. 한번 풀어봐. 시간 한 3, 4분 정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봐.
풀어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잠깐 봐봐. 앞에 걸 잠깐 볼게. 이 문제 잠깐 봐.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지? 이걸 이거로 나눴지. 왜 나눴냐? 둘 다 수렴하지, 그지? 수렴하는 것끼리 나눠도 한 게 없잖아. 0이 아닌 이상. 근데 왜 나누지, 근데? 하나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 동일한 게 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삭제할 수 있으니까 삭제되면 뭔가 식이 편해지는 거니까 나눗셈을 한 거거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이 사람이 구하라고 하는 게 fx를 구하는 거니까 누구를 삭제해줘야 돼? gx나 hx를 다 삭제하라는 뜻인 거야.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삭제하느냐? 지금 이거는 나누거나 덧셈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단순히 나눗셈을 하는 형태가 되진 않아. 그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통일을 시켜줘야 돼. 뭐를 통일시켜야겠어? 이 시점을 통일시켜줘야 돼. 이 시점이 통일이 안 되면 우리가 나누거나 덧셈을 할 수 없거든. 이게 극한의 성질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평이동이야, 평이동. 그럼 이 시점 중에 어디로 통일할까? 뭐 가운데로 통일해보자, 가운데로. 그럼 x가 이쪽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얘도 x가 이쪽으로 통일하려면 이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여주면 된다고. 자, 이해가 되겠어?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식이 뭐가 될까? 얘는 gx가 되고 얘는 fx-1이 되는 거지. 이 극한이 1인 거야. 그럼 통일되었지? 그럼 여기 통일된 게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할 생각을 해봐야겠지, 좀 이따가. 자, 그럼 여기 또 해보자. 여기 또 어떻게 되냐? 얘도 이쪽으로 이동시켜주자.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가는 문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한 거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주면 f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h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 극한이 2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식 3개를 쓰는 거야. 내 목적은 hx와 gx를 죽이는 거거든. 이 3개를 싹 다 뭐 해버린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곱해버리면 gx가 죽어버리고 hx 플러스 1가 죽어버리니까 다 삭제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누구 분해? 다 죽어버리잖아, 곱해버리면. 얘가 죽어버리고 얘가 죽어버리니까 남는 거는 분모는 얘가 남고 분자는 얘가 남는 거지. 그럼 결국 fx 플러스 2 분의 fx-1이 자, 3개 다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극한을 풀란 뜻인 거야, 결국.
나머지도 삭제시킬 줄 알았다는 거야. 자, 이해되겠냐? 자, 그럼 풀어보자. 자, 극한의 출발은 대입하고 관찰이야. 극한의 출발은 대입하고 관찰인데 2를 대입해보면 얘가 1이 돼. 근데 F1이 0이래. 그럼 분모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래서 먼저 F1이 0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뭐라는 걸 알게 되냐? F4도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자, 근데 fx가 최고치 한계수 1이 3차함수니까 fx를 대략 뭐라 적을 수 있냐면 x-1에 x-4에 x 플러스 1이라 적을 수 있다. 자, 이제 극한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통해서 이걸 집어넣고 풀면 이 a가 구해지게 되는 거지. 자, 풀어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fx가 fx 빼기는 여기다 x 빼기를 넣으면 돼.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이게 fx 빼기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 빼기 2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가 2로 가는 순간에 얘가 0인자였는데, 이 0인자가 죽어버리는 거지. 자, 그럼 끝난 거지. 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2를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얘 2를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극한이 마이너스 2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a가 나오겠지. 그 문제 끝난 거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어? 자, 이건 연습이 좀 돼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문제가 가우스에 관한 극한을 좀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 자,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니까 가우스에 관한 극한을 정리를 해보자. 4번하고 5번인데, 자, 이거 두 개는 같이 두고 푸는 게 좋아. 자, 우리 예전에 한번 진도 나갈 때 했던 내용인데, 너희들 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자, 이 가우스에 관한 극한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두 가지 유형이.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 어떻게 두 가지인 거냐면, 이 가우스 극한이야. 자, 리미트 하지 말고, x가 어떤 정수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있고,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문제가 있어. 이때 풀이가 완전 다르거든? 자, x가 어떤 정수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는 정수에서 무조건 불연속 함수잖아, 그지? 얘가 무조건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뭐로 풀어야 돼? 좌극한하고 우극한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x가 정수로 가는 극한에서는 가우스 문제는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구하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되지? 자,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문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지. 그때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어떻게 풀지? 가우스 X 뜻이 뭐야? 이게 X의 정수 부분이거든? 얘가 X의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가는 문제에서는 X에서 소수 부분을 제거시킨다는 풀이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우스 X를 이렇게 세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정수에서 극한값을 가지는 거니까 이거는 정수가 되는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은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가 풀이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잘 정리해두고 나중에 또 하면 안 되니까 잘 기록해두고 꼭 외워놔야 된다. 날씨가 많이 덥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니까 좀 피곤할 거야. 피곤할 텐데 힘내시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힘내라.
자, 풀었냐? 자, 이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어떤 정수에서 극한값을 가진단 말이 x가 어떤 정수로 갈 때 이 극한을 실험한다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푼다? 얘 우극한 자극한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풀어보면 x가 정수 플러스로 갈 때와 정수 마이너스로 갈 때로 나눠서 이 극한이 같다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정수 플러스가 되면 얼마, 쟤는 어떻게 되지? 얘는 p로 수렴하고 얘는 p0로 수렴하고 뭐 3x에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3p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극한이 얼마야? p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p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자, x가 p 마이너스로 가면 가우스 x는 p 빼기 1이 되고 얘는 p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3의 p가 되지?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극한이 어떻다? 같다 해서 p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자, 이게 가우스 함수에서 우극한 자극한을 쓰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괜찮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이건 우리가 방학 동안에 했던 것들이니까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자, 이런 문제는 풀이가 달라. 이건 우극한 자극한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 그래서 이때는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가우스에 x제곱 플러스 5x를 x제곱 플러스 5x 빼기 소수라고 적어보는 거야. 소수명 적을 때 이거 꼭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으면 감점된다.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이렇게 가우스를 찾아야겠다는 거야. 가우스를 찾아내는 방법이. 자, 그럼 저 극한은 어떻게 되지,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5x 빼기 알파에 빼기 x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가우스가 없는 상태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되겠어? 유리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x 빼기 알파가 되고 얘는 뭐가 돼? 가우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알파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자, 이름으로써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알파는 어떤 숫자야?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매우 작은 숫자잖아. 여기는 채 1도 안 되는 숫자잖아. 그지? 채 1도 안 되는 숫자니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에서 이 알파는 무시가 되는 거지. 그럼 극한이 얼마가 돼? 6분의 5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우스에 관한 극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됐지? 오케이. 나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문제가, 이건 질문이 없었으니까 넘어간다. 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하고, 그 교재, 그 고쟁이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좀 볼 거야. 109번. 자, 이 문제는 1학년 과정을 모르면 좀 계산이 많이 복잡해진 문제거든? 근데 해설지를 보면 말도 안 되게 해설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해설지 나름대로 다 달라, 해설이. 뭐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개념을 쓸 줄 아느냐 그냥 푸냐 좀 차이가 있거든. 자, 우리 이걸 풀려면 무슨 개념을 좀 알아야 되냐면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하나 알아야 돼. 어떤 1학년 때 배운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자, 봐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식이 있어. 꼭 3차식일 필요가 없어. 4차식에도 괜찮아. 아무 관계 없어. 이 방정식이 한 근이 알파일 때 다음 방정식이 근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면 이 문제 풀기 너무 힘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cx 빼기 d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이런 1학년 때 개념이 있었거든. 이 방정식이 한 근이 알파가 되면 이 방정식이 한 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지. 기억나냐? 나야 된다. 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의 개수를 거꾸로 적는 거야. 개수를 거꾸로. 그럼 이 방정식 한 근은 얼마가 되지? 알파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왠지 배운 거 같지, 그지? 왜 그런지 알겠지? 이런 1학년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 그냥 끝난 거야, 문제가.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무슨 뜻이냐면, 이 3차 함수랑 이 3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3차 함수 개수가 어떤 관계가 있어? 개수가 거꾸로 적혀 있는 거지. 그럼 개수가 거꾸로 적혀 있으니까, f가 0이 되는 순간에 gx는 역수를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엄청 쉬워지는 거야. 자, 가부터 해봐. 가가 무슨, 가에서 뭐라고 했어? FE가 0이라 했잖아? 그럼 FE가 0이면 자동 누가 0이 되겠어? G2분의 1이 0인 거야. 개수가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냐면 G3이 0이라고 했거든? 그럼 G3이 0이면 자동 또 뭐가 역수, 그지? 뭐가 0이 되겠어? G3분의 0이, F3분의 1이 0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관계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자, 근데 fx 3차식이니까 지금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지? 근데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봐봐. 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서 x가 3, k가 3이 아닌 모든 k 대하여 리미트 x가 k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얘는 어차피 연속함수잖아, 3차 함수. 얘도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는 거의 다 수렴을 하잖아.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언제더라?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분자가 0이 되지 못하면 이건 수렴할 수가 없거든.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 이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모든 k에 대하여 분자도 얼마가 된다 소리인 거야. 0이 된다 뜻인 거야.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게 지금 두 개가 확정이야. 그럼 3일 때 0이 되면 3은 빼라 했지. 3은 빼라 했지. 자, 3은 빼라 했고 2분의 1일 때 0이 됐잖아. 그럼 F 얼마도 0이 돼야 돼. 이 말인 거야. F 2분의 1이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F 2분의 1이 0이면 또 누가 0이냐? G2분의 1이 0, F 2분의 0이 됐으니까 G2가 0이 확정된 거야. 이래서 fx, gx가 다 나와버린 거야, 그냥. 그럼 fx는 뭐가 되겠어? 정리해볼까? fx는 뭐가 되지? 자, 최고 참계수가 1이 되는 3차함수니까 x-2에 x 빼기 3분의 1에 x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적힌다는 거야. 자, 그럼 gx는 뭐가 되지? 자, gx는 최고 참계수가 c인데 집중하고 있지? c가 뭐야? 이 식의 무슨 항? 상수항이잖아? 야, 이 식의 상수항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시작하는 거지. 그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가 된다? x 빼기 2분의 1에 x 빼기 3에 x 빼기 2가 되는 거야. 자, 이 극한을 풀면 끝난 거지 뭐. 뭘 구하는 거야? 뭐 구하는 게 없는데. 저 극한, 이걸 구하는 거지, 이제 문제가. 그럼 뭐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gx를 풀어라 이 말인 거야. fx 빼기 gx 빼기 gx를 풀라는 뜻인 거지. 이걸 풀어보라는 뜻인 거지. 자, 이제 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자,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분모에 x 빼기 1이라는 영인자가 있으니까 분자도 x 빼기 1이라는 영인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영인자를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통인수가 좀 보여. 자, 또 어디가 있어? 공통인수가. 또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개 공통인수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 자, 풀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2와 x 마이너스 3, 2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자, 남은 걸 적어보면 여기는 x 빼기 3분의 1 남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1에 x 빼기 3이 남는 거야. 자, 여기는 영인자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 x 빼기 1이 들어있을 거야, 해보면. 자, 이해되지?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만 정리해봐. 3분의 4x. 그지? 요거만 정리하면 3분의 4x가 되고 빼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빼기 3분의 4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빼기 3분의 4에, 3분의 4에 x 빼기 1인 거지. 자, 그래서 영인자 날라가니까, 자, 여기다 1 집어넣고 답을 내면 1을 넣는 거잖아. 그지?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1 넣으면 2분의 1 되고, 여기는 3분의 4가 남는 거지.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학년 때 배웠던 이런 개념을 잘 알아놔야 돼. 원래 수학이 원래 그래.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꼭 알아둬야 된다. 넘어간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해볼 만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너를 3단계 가면 114번 문제를 다 잘 푼 것 같아. 그냥 뭐 이거 우리 마플 교과서를 할 때도 했던 문제니까 114번을 질문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변형돼서 잘 나온 편이거든. 114번 말한 거야. 그래서 그 문제랑 변형된 문제랑 좀 풀어볼 건데, 자, 선생님 오늘 나눠준 포인트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 자, 12번 문제가 있어.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그 현우주 선생님 드릴이란 책이, 드릴 알지? 들어봤지? 그지? 드릴에 있는 문제인데, 나름대로 문제는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내신에서도 이 정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수능 문제로 따지면 그래도 20번 정도 문제 되는 난이도가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자. 자, 한 시간을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봐.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진짜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돼. 어. 풀었어? 답이 나왔어? 음.
자, 보자.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일단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돼.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애매하면 이것도 못 풀어. 왜냐면 이게 현우 선생님 이걸 변형한 거거든. 저 문제 그냥 뺏긴 거야. 변형 문제로.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뺏긴 거니까 당연히 이걸 못 풀면 저걸 못 풀지 당연히. 그래서 내를 기출 문제 풀 때라든지 이렇게 교재를 풀고 나면 되게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돼. 의심을 많이 해봐야 돼. 내 풀이가 맞는 풀인지 내가 뭘 이거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만 풀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꾸 풀어봐야 한다고. 자,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fx야.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가 fx란 거야. 자, 근데 gx가 다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조건식이 있는 거야. 누구랑 누굴 비교하냐면 x랑 이 fx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크면 이렇게 되고 얘가 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gx가 64라 했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n 플러스가 64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경우를 두 가지 나누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보다 EFN 플러스가 크다 하면 그때는 이거지. 그냥 이걸 FN이라 적으면 안 돼. 알지? FN이라 적는 순간 끝이야. 그지? 이걸 그냥 N으로 적는 순간도 끝인 거 알지? 그지? 이런 문제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앞에 문제 핵심 아니야? 이걸 FN으로 적었어도 안 되고 이걸 N으로 적었어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FN 플러스가 제곱해서 64가 된 거니까 이게 8이라는 뜻인 거지. 그럼 두 번째, 얘가 되겠지? N 플러스 이걸 N으로 적으면 망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 경우에서는 FN 플러스가 얼마가 돼? 자, 2배에서 64가 된 거니까 이건 3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말인 거야. 이게 8인 거니까 이게 16이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이게 32가 되면 이건 64라는 뜻인 거야. 자, 읽어볼까? 무슨 뜻이지? n 플러스가 16보다 작은 수일 때 n 플러스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이 말인 거야. 좀 잘 모르겠으니까 적어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있을 때 홀수가 애들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가 8번, 얘가 8번째야. 그러면 이 8번째까지 나와 있는 거지. 이 조건에 맞게. 그 n 플러스가 16보다 작은 수인데 얘가 포함되잖아. 그럼 n은 뭐야? 16이지, 16. 16이 돼야 16 아니지. 16이 될 수 없지. 15가 되는 거지, 15. 이게 16이 될 수는 없지. 16 플러스는 16보다 작잖아. 작은 게 아니라 크잖아. 그 이승을 만족하는 n은 뭐다? 15가 되는 거지. 14가 돼도 돼, 안 돼? 왜 안 되지? 14가 돼버리면 홀수에서 몇 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똑같은 문제지. 우리 방금 풀었던 위엔드 문제랑.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64보다 n 플러스가 큰데, 64보다 n 플러스가 큰데, 그 n 플러스 아래쪽에는 소수가 몇 개가 돼, 홀수가 몇 개가 돼야 돼? 그럼 36번째 홀수가 뭐야? 36번째 홀수가. 32번째 홀수가 뭐지? 63이지. 얘가 63, 여기가 바로 32번째 홀수야. 이렇게 막 있을 때. 근데 64보다 큰 거 같은 n 플러스. 근데 얘는 포함돼야 돼. 그럼 n 얼마겠어? 64가 되는 거지. 64. 64 플러스는 64보다 크고 64 플러스보다 작은 쪽에 총 32개의 홀수가 들어간다 이 말인 거야. 65는 돼, 안 돼? 안 되지. 답은 이 두 개가 답이다 뜻인 거야. 상당히 잘 만든 문제야. 상당히 잘 만든 문제다 이거지.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일단 내가 너를 풀이란다. 답을 좀 풀어줄 테니까 좀 체크 좀 해봐. 자, 1번에 3번. 1번에 3번이고 2번에 1번이야. 자, 3번에는 A가 1이고 B가 3분의 1이다. 자, 이거 하진 않았는데 너를 풀어봐야 될 거야, 좀 이따가. A가 1이고 B가 3분의 1이야. 적었냐?
그 다음에 4번에 2번. 다음 5번에 5번이고, 6번에 3번이고, 7번에 5번이고, 8번에 16이다. 자, 9번에 1번이고, 10번에 2번이고, 이거 뭐냐. 자, 11번에 16, 12번에 1번이 답이다. 자, 일단 너희들이 그 고정에 있는 문제를 중요한 문제들 하고,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 뽑아놓은 거거든.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어렵다기보다. 지금 풀어보고, 나한테 모르겠으면 들고 와서 물어봐. 1번부터 다 풀어봐. 12번까지. 다 풀 수 있어야 돼. 거기 못 풀잖아? 그럼 네가 못 풀면, 고정이 그럼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그 네가 구멍인 거야, 그게. 네가 그 못 푸는데 고정이 보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질문을 안 했다? 그럼 네 구멍인 거야. 그걸 스스로 체크하는 거야. 그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효율 안 나오는 거야, 알지? 무조건 구멍이 없어야 돼.